안녕하세요. 전자기학 7장 연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7장에서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워낙 많은 개념들과 식들이 좀 나타나서 문제를 풀기에 앞서 간략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소문자로 EMF라고 쓰고 얘는 시간에 대한 플럭스의 변화로 유도되는 그러한 물리량입니다. 자, 이제 토탈 포스. 토탈은 E.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FS는 익스터널 포스, 외부에 의한 어떤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E가 일렉트로스태틱 포스죠. 그 전기력. 그래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FS의 DL 플러스 E의 D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럭스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장의 면적에 대한 적분으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기장 하에서 움직이는 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FS를 0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EMF는 오로지 일렉트로스태틱 포스에 의해서만 관계가 있겠고, 얘는 시간에 대한 플럭스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값이 같고, 얘는 플럭스를 자기장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어떤 그 변수가 시간에 대한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자, 얘는 컬을 사용해서 적분식을 바꿔줄 수 있죠. 네. 따라서 전기장의 컬은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과 같다. 이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문제가 있네요. 여기다 간단하게 짤막하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선이 있고 그 사이를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 변하는 자기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플럭스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쭉 쓸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이 도선에 걸리는 그러한 전류, 플럭스의 변화량에 대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쿨롱 이퀘이션과 같은 것들은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0이었지만 패러데이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0이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원래는 전기장이 변화하면 자기장이 유도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도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죠. 도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이제 또 뭐 생기겠고, 이 자기장이 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면 위에 있는 도선에도 어떤 뭐 방향, 그냥 대충 전류가 유도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도선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네요. 뮤추얼리. 그래서 두 번째 도선에 유도되는 플럭스는 상호 인덕턴스와, 그리고 밑에 있는 도선 I1, 그리고 하나의 도선에서도 이러한 인덕턴스가 있죠. 네, 셀프 인덕턴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딱 그 식들만 짚고 넘어가려다 하니까 좀 설명이 좀 부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 이제 교수님 이론 강의 듣고 오셨으니까 한 번만 뭐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관계식을 또 알 수 있고, 이때 이 셀프 인덕턴스와 뮤추얼 인덕턴스는 지오메트리, 루프의 지오메트리와 연관이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고전역학은 우리가 이제 뭐 뉴턴 방정식이나 그 라그랑지안 그것을 배우기 위해 또 배우는 것처럼, 자,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다이버전스와 컬, 다 이제 이것들로 문제를 푸는 거죠. U0 J였는데 여기서 항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뭐죠?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해낸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식을 적분을 해주면 바로 이제 그 선적분으로 바꿔서 J가 아니라 적분했으니까 I죠. A. 네, 다음과 같은 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전기장을 배우고 어떤 물질 안의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을 배우고 물질 안의 자기장을 배웠던 것처럼 어떤 물질 안에서의 맥스웰 방정식, 이때 이제 또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바운드 차지와 바운드 커런트를 고려해줘야 되죠. 그래서 바운드 차지 로 B는 폴라리제이션의 다이버전스와 같고, 바운드 커런트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컬과 같다. 근데 이때 새로운 개념 폴라리제이션 커런트가 등장해서 시간에 대한 폴라리제이션의 변화량, 폴라리제이션 커런트가 새롭게 등장을 하죠. 이때 이것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한번 취해보면 바운드 차지와도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물질 내에 토탈 커런트를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토탈 커런트 J는 실제 있는 프리 커런트, 그리고 바운드 커런트,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커런트 세 개를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때 얘는 JF는 뭐 그대로 JF일 거고, 바운드 커런트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컬,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커런트는 바로 전에 유도했던 것처럼 폴라리제이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자, 그래서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냐? 물질 안에서의 방정식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기 때문에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1 프리 차지와 바운드 차지 두 개. 로가 이제 프리 차지와 바운드 차지의 합이니까. 자, 따라서 폴라리제이션의 다이버전스 이렇게 식을 하나 또 찾아낼 수 있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또 정의가 되었냐면 입실론 제로 2 플러스 라지 P. 자,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다이버전스는 입실론 제로의 2니까 다이버전스 2 플러스 폴라리제이션의 다이버전스. 이는 공간이 결국 프리 차지와만 연관이 있다. 자,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의 컬은 뭐죠? 뮤 제로 J였는데 거기에 항이 추가되었죠. 시간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량까지 더해지면서, 자, 그리고 J는 프리 그리고 바운드 커런트, 폴라리제이션 커런트까지 플러스 이 식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옥실러리 필드 H에 관한 식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의가 뮤0분의 1분의 B 빼기 마그네타이제이션. 자, 얘는 컬을 한번 취해보면 뮤0분의 1 B의 컬 빼기 이렇게 되고, 자,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프리 커런트 플러스 시간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변화. 이거 다 이제 그리피스 원래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들까지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바운더리 컨디션들은 여기 제가 이제 방금 구했던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의 결과들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들에서 식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7-4번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나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컨덕티비티, 물질의 컨덕티비티, 실린더의 컨덕티비티가 균일하지 않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이때 컨덕티비티가 시그마 S는 S분의 K로 레디얼 방향으로 컨덕티비티의 값이 다르죠. 이때 K는 상수고, 저항을 찾는 문제인데 실린더 사이의 저항을 찾는 거네요. 이제 그림은 예제 2번에 있는 실린더입니다. 뭐 힌트 보고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고, 자, 그러면 한번 이때 저항을 찾아보죠.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커런트 덴시티 J는 면적당 흐르는 전류량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I는 J의 넓이를 곱한 것과 같죠. 자, 따라서
이 A는 이 실린더의 면적이니까 2파이 S, 그러니까 실린더가 이렇게 있을 때 축이라고 한다면 S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하죠. 그럼 면적은 2파이 S에 L이 될 테니까 J는 2파이 SL분의 I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저항을 구하는 문제는 ohm의 법칙을 사용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V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때 배우는 V는 IR. 그리고 또 뭐가 있죠? E는 20도 ohm의 법칙과 또 이제 ohm의 법칙이죠, 20도. 자, 그렇기 때문에 E는 시그마 J 라는 관계식을 사용해 보면 J는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구했으니까 2파이 S 시그마 L분의 I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시그마는 S에 의존하는 함수니까, 그리고 위에서 시그마 S는 S분의 K라고 정의되었죠. 다시 써보면 얘가 이제 S분의 K로 바뀔 거니까 S가 약분돼서 2파이 KL분의 I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걸리는 전기장의 크기는, 그러면 V는 IR을 사용해서 저항을 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의 그 사이에 전압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전압은 전기장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B부터 A까지로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이 실린더 그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그 B와 A의 그 물리량이에요. 값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 2파이 KL분의 I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모두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고 적분하면 A-B인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옮겨와서 B-A가 되겠죠. 이게 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자, 따라서 저항 R은 I분의 V니까 이 위에 저희가 구한 이 전압을 전류로 나눠줘서 2파이 KL분의 1 B-A. 자, 이것이 사이에 걸리는 저항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다음은 공간 낭비가 조금, 근데 뭐 얼마나 쓸지도 몰라서 다음은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 루프고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 이때 XY 플레인에 1사분면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한 점은 원점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럼 그림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다음과 같은 직교좌표계에서 1사분면이고 한 점이 원점에 놓여 있는 스퀘어 루프니까, 그리고 각각 한 변의 길이가 A. 이 리전에서 균일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Z방향으로 있네요. 자, 그러면 방향은 Z방향인데 시간과 Y에 대한 함수니까 귤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Y축을 따라서 점점 크기가
커질 거예요. 얘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뭐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b의 y, t는 ky 세제곱 t제곱 z방향이다. 이때 EMF를 구해라.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루프에 유도되는 EMF. 자, EMF를 구하는 문제니까 EMF는 전기장을 선으로 접근해 주는 거죠.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좀 쉬우려나요? EMF 문제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써놓고 시작하시는 게 편하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이 플럭스 함수를 구해서 시간으로 미분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저희가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플럭스를 찾아주겠습니다. 플럭스는 자기장을 면적으로 접근해 준 거니까, 근데 이때 면적은 dx dy가 되겠죠. b의 dx dy고 b는 ky 세제곱 t제곱 ky 세제곱 t제곱의 dx dy. 그럼 적분도 두 개, 0부터 a 0부터 a. 자, 얘는 계산해주면 kt제곱 0부터 a dx 0부터 a y 세제곱 dy. 자, 그러면 4분의 kt제곱 있을 거고 a 4제곱 a니까 a 5제곱. 이게 플럭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EMF는 dt분의 d 플럭스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kt의 a 5제곱. 자, 이것이 xy 1사분면에 놓여있는 스퀘어 루프에 다음과 같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유도되는 EMF 값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할게요.